0.22 정답이 나왔어요. 같이 한번 풀어봐도 될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90%이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오진할 확률은 5%이다. 암에 걸린 사람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각각 20%, 80%인 집단에서 임의로 한 사람을 택하여 이 의사가 진단하였을 때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내가 구하고 있는 건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에요. 그래, 얘가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겠지. 그런데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죠. 문제에서 보면 알겠지만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하는 경우는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해서 확률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지. 즉 이겁니다.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라는 얘기야. 조건이죠. 암에 걸렸다고 진단. 되겠습니까? 암에 걸리지 않았을 때 암에 걸렸다고 진단.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암에 걸렸다는 진단이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가 필요한 거야. 맞습니까? 자, 암에 선생님이요. 걸렸다라는 것을 B라고 놓을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내가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을 구할 건데 얘가 암에 걸렸어. 그래서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수도 있지만 암에 걸리지 않은 얘는 B의 여집합 되겠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암에도 안 걸렸는데 암에 걸렸어요 라고 진단할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기억해야지만 답을 낼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해보자. PB 몇입니까? 0.2예요. 자, 그러면 보자. 이제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하는 조건부 확률이 필요하지. 몇 %예요? 90%니까 0.9 더하기. 자,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몇입니까? 0.8. 여기 되겠죠? 자,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0.05. 5%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하면 0.2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조가 이제 좀 눈에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7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개념이지만 6페이지 문제 라인은 같은 라인이고요. 7페이지는 또 같은 개념에서 이렇게 파생된 또 다른 개념 라인이에요. 7페이지 문제는 또 그 세 개가 거의 뭐 비슷한 유형입니다. 자, 한 문제 풀어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두 번째, 세 번째 저런 거구나 풀 테니까. 자, 10장의 영어 시사회 응모권 중 4장의 당첨권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갑을 두 사람이 가불의 순서로 응모권을 하나씩 뽑을 때 갑부터 뽑는답니다. 을이 당첨된 확률을 구하여라. 단, 뽑은 응모권은 다시 넣지 않는데요. 그러면 을이 당첨된 확률은 갑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왜? 갑이 당첨권 하나 뽑으면 우리 당첨될 확률이 좀 줄어들 테고 갑이 당첨권을 못 뽑으면 우리 당첨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옆으로 위로 화살표 빼서 을의 당첨 확률은
갑의 당첨 여부에 영향을 받는 종속. 을의 당첨 확률은 갑의 당첨 여부에 영향을 받는 종속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을의 당첨 확률은 갑의 당첨 여부에 영향을 받는 종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속인 사건의 확률을 구해야 되죠. 자, 선생님은 이제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을이 당첨될 확률이니까 을이 당첨될 확률 A라고 놓을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PA를 구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갑이 당첨될 확률이 얘에 영향을 미치지. 그래서 선생님은요, 갑이 당첨되는 녀석도 보이지는 않지만 갑 당첨 요 경우를 B라고 놓도록 할 거예요. 사건 B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갑이 당첨됐는데 갑이 당첨됐다는 조건 하에 을이 당첨되는 확률, 그죠? 더하기. 혹은 갑이 당첨되지 않았는데 갑이 당첨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도 을이 당첨될 확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B 뭐야? 갑이 당첨될 확률이지. 10장 중에 4장의 당첨권이 있으니까 PB는 10분의 4가 될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갑이요, 응모권을 하나 뽑아서 룰루랄라 갔어. 얘가 당첨됐어. 그러면 이제 을이 뽑을 차례지. 을이 당첨될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 9분의 3이 될 거예요. 왜? 한 장 뽑았으니까 9장 중에 3장만 남아있을 거예요. 더하기. 자, 갑이 당첨되지 않을 확률 10분의 6. 갑이 당첨되지 않았는데 을이 당첨될 확률은 9분의 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요, 5분의 2라는 요런 확률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얘하고 똑같은 문제 패턴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만수야? 네. 답은? 모르겠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불량품은 5개예요. 그런데 첫 번째 검사에서 불량품이 나오면 두 번째 검사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줄어들 테고, 첫 번째 검사에서 불량품이 안 나오면 두 번째 검사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늘어나겠죠? 종속돼 있어요. 첫 번째 검사에 두 번째 검사가 종속되어 있는 관계예요.
24분? 24분 23. 아니에요. 60분에 27. 60분에 27 약분해봐. 9분에 20. 20분에 9. 20분의 9 아니에요. 16분에 5. 16분의 5 정답 나왔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품 5개를 포함한 16개의 마우스를 컴퓨터와 연결하여 차례대로 2개의 마우스를 검사할 때 두 번째 검사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 문제 풀 때 설명드렸다시피요. 첫 번째 검사에서 불량품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두 번째 검사에서 불량품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 빼서 적어 놓으세요. 두 번째 검사는 첫 번째 검사 결과의 종속. 두 번째 검사는 첫 번째 검사 결과의 종속. 두 번째 검사는 첫 번째 검사 결과의 종속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나는 두 번째 검사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A라고 놓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은 첫 번째 검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첫 번째 불량품 나오는 사건을 선생님이요 B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PA는 첫 번째 불량품이 나왔는데 불량품이 나왔다는 조건 하에 두 번째에도 불량품이 나오거나 맞나요? 혹은 첫 번째는 불량품이 나오지 않았는데 불량품이 나오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 두 번째 불량품이 나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16분의 5가 되겠지요. 자, 불량품 하나 뽑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검사에서 마우스가 몇 개가 남아있는 상태? 15개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불량품이 나왔다. 몇 가지 경우 가능합니까? 4가지 경우 가능하겠죠. 더하기. 첫 번째 검사에서 불량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16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검사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15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이해가 안 가는 거 있나요? 그래서 얘는 16분의 5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될까? 세 번째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위에 있는 두 문제 풀어보십시오. 여러분이요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못 푸는 게 봐. 선생님은 얘 A라고 쓰고 이렇게 써서 얘 적어 놓고 문제 풀잖아. 이 한 줄이 없어서 문제 못 푸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습관을 정확하게 잘 들이셔야 돼요. 풀어보십시오. 10분의 3 정답이 나왔어요. 시간 조금만 더 드릴게요. 1분만 더 드릴게요. 마무리 지어서 이번엔 풀자. 풀어보니 어때요? 같은 문제 유형인 게 보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 조건부 확률은요. 문제 유형을 머릿속에 좀 담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런 수식으로 식을 세워야지 풀 수가 있어 라는 걸 문제하고 그 공식을요. 좀 매칭을 해서 기억을 해두셔야지 풀기 쉬워요. 왜냐하면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지금 아직 진짜 어려운 유형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진짜 어려운 유형은 그 뒷페이지에 보면 조건부 확률의 발전형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훨씬 복잡한 형태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 중간 단계인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공 3개와 검은 공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씩 두 번 공을 꺼낼 때 두 번째 뽑은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얘 때문에 종속이 되는 거야. 맞지? 만약에 꺼낸 공을 다시 넣으면 첫 번째 몽공을 뽑았건 그것이 두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종속이니까 그땐 되게 풀기가 쉬워졌을 텐데 얘는 종속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좋았어. 우선 위에다가 간단히 좀 설명 좀 하고 가야지. 두 번째 뽑은 공은 첫 번째 뽑은 공 3개 종속. 두 번째 뽑은 공은 첫 번째 뽑은 공색의 종속. 두 번째 뽑은 공은 첫 번째 뽑은 공색의 종속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종속이기 때문에 이제 잘 풀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뽑은 공이 흰 공일 사건을 A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누구? 첫 번째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선생님이 B라고 놓고 지금부터 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두 번째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이야. 그런데 얘는 첫 번째 흰 공이 나와서 흰 공이 나왔다는 조건 하에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첫 번째 흰 공이 나오지 않았는데 흰 공이 나오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해. 풀어봐야겠다요. 우선 PB에만 집중합니다.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3 되겠죠. 자, 첫 번째 흰 공이 나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9분의 2 되겠죠. 더하기. 첫 번째 흰 공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10분의 7. 자, 흰 공이 나왔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9분의 3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얘 몇 나옵니까? 10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하다. 오늘 아니야. 그래, 좀만 더 하고 가자. 우리 5분이라도 더 하고 가자. 8페이지. 예, 구조적으로 좀 복잡하다가 그 녀석. 오늘 보고 내일 또 보면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의 발전형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까지 구했던 건 그냥 사건 A의 확률이었거든.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뜬금없이 사건 2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A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2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A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P2분의 P의 A 교집합 2라고 이렇게 조건 확률을 정리할 수 있어 없다? 있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뭐를 구한다? P2를 구하는데 이 P2 자리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그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 그런데 이 P2라는 것은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2가 일어날 수도 있고 A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 2가 일어날 수도 있어. 분자는 그대로 똑같이 써줍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녀석을요. E하고 A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 미치고 있다? 미치고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구하고 싶었던 건 A의 확률이야, E의 확률이야 원래? A의 확률이야, E의 확률이야? E의 확률이었어. 그러면 얘를 이제 곱셈 정리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해요? PA, P, 2바 A라고 정리하고 여기서도 나의 목표는 2였거든. 그러므로 PA의 여집합, P2바 A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PA 교집합 2를 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거. 식을 여기 적어놓고 보니까 얘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래서 이런 확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구한 다음에 얘는 계산 안 해. 그리고 그냥 여기에 구한 값을 분자에다가 얹혀주기만 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와 선생님 내가 방금 전까지 배웠던 개념은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거였는데요. 요거 내가 방금 풀었던 이 개념 자체가 조건이 돼서 넘어갈 땐 이런 식의 새로운 훨씬 복잡한 구조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 복잡한 구조도 외워야 풀 수 있다, 못 외워야 풀 수 있다? 외워야 돼요. 머릿속에 단단히 바뀌어야지 수식이 나올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할게요.